한국은 중국의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 한국을 대국이라 칭하는 중국, 야릇한 미소를 짓는 한국. 최근 중국의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국은 한류를 막기 위해 한국 연예인 계정을 삭제하는 모습이 보이고, 반대로 언론에서는 주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예전과 다른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갈등 문제는 한국 위주로 방송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제대국, 문화대국, 군사강국 등의 표현도 최근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반중국 전선에 참여한 국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결집하는 모습 속에 미국의 혈맹이라는 한국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중국은 의아해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가까울 수밖에 없지만 미중 갈등에 미국, 중국 어느 한편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중국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처럼 중국이 보기에 불분명한 위치로 한국이 남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 샨샤댐이 붕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보내는 시선엔 온기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상 간 의례적인 위로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중국이 생각하는 세계 속의 중국과 세계가 생각하는 중국이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역 순위를 따지면 미국과 중국은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미국과 중국은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은 반중국 정서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제1교역국, 제1수입국, 제1수출국, 제1투자국은 중국입니다. 다만 한 해 4,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적자를 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방주의 막가파식 정치 외교에 많은 나라가 우려를 하고 이란, 중국, 북한은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중국이 지탄받아 마땅한 위구르나 티베트의 인권 탄압, 남중국해를 제외하더라도 미국이 무리한 요구와 내정 간섭에 가까운 지나친 간섭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 쟁점사안 그 어느 것도 세계 주요국으로부터 위로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며 중국은 친구가 없는 나라라고 한탄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음을 많은 경제지표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의 봉쇄는 중국은 물론 곧 닥칠 전 세계 경제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2020년 미국의 1차 판정승처럼 보이며 다소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중국 대처를 칭찬했으며 1차 무역 합의에 이어 2차 협상에 중국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2차 협상 결말도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서둘러 입국을 금지했음에도 실질적인 방역 조치는 하지 않아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경제 손실, 인명 피해를 불러왔고, 정치적 위기를 느낀 트럼프는 중국발 코로나라는 용어를 쓰면서 공격을 시작했고, 자국의 정치에 반중국 정서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전염병이 어느 곳에서 발병했는지, 발병 국가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질병이 확산되는 걸 원하는 정부는 없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국경은 사실상 의미 없는 선에 불과합니다. 하루 수천만, 수억 명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상품이 각 나라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발병하고 이를 각 나라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책임도 각 나라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제적 관례였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해 세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고의적인 행위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근대에 들어 역사상 유례 없이 공격하고
그것도 카더라 통신을 내세워 공격했습니다. 중국이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전 세계가 피해를 보았고 미국이 본 엄청난 피해를 중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가 벌써 3년째 싸우고 있고 이젠 진실성을 떠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힘과 힘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면에서 세계 2위에 오른 중국, 그러나 국제 분쟁에서 도와줄 친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친한 친구가 없는 경제대국, 편들어주는 국가가 없는 군사대국도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애정이 있습니다. 미움도 있지만 애정도 있습니다. G20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에 교역 1위국인 중국은 중요국인 것은 분명한데 교역국과 차가운 관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위주로 한 아시아 경제 패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제 심리도 존재하고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군사 패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제 심리도 분명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중국에 보이는 세계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계열의 영연방국가를 제외해도 너무 차갑습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이를 정치 외교의 지렛대로 삼은 무분별한 처신이 크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국경이 잠기면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나 자국 기업의 이전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시 불안정한 수급 상황 우려를 꼽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기업과 나라들에 존재합니다.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거대한 자국 내수 시장에 접근하는 기업에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시각에선 진출한 기업의 피해 우려 때문에 기업을 보호해야 할 국가로서 중국과 정당하고 균형 잡힌 외교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외교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여하는 국제 분쟁에서 모두 중립적인 자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독일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건설하는 파이프라인 공사 중지를 미국이 요구했지만 독일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더 관여하면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독일이 정치적으로 미국에 등을 돌리면 미국은 유럽에서 힘의 3분의 1을 잃을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편리한 생산 거점으로 분명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자국과 외교 마찰 시 요구되는 위험이 너무 크고 위험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업지수, 생산지수에서 세계 1위 국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 70%의 고열을 짜서 만들어낸 수치라는 것이 문제이고 외국계 생산 판매 유통기업이 이런 화려한 수치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는 어두운 미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중국에 진출한 기업 이탈이 동남아나 자국으로 점점 가셔야되는 분위기라면 중국은 수년 내에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철수한다는 것은 중국인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줄면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현재 중국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성장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한때 G1까지 올랐던 일본이 30년을 정체하면서 30년 전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 달러라는 정점에서 정체되어 아직 경제대국으로 버틸 수 있고 중국은 현재 10,000달러의 1인당 GDP 즉 개발도상국 정도에서 성장이 멈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성장이 멈추면 경제가 빠르게 퇴보되거나 겨우 유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치로는 20%에 불과한 소비시장이지만 인구 15억 중
미국 인구만큼의 숫자가 1인당 연소득 8만 달러의 소비 여력을 지닌 엄청난 내수시장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최근 미국 기업이 중국을 이탈하는 수와 투자하는 수가 처음으로 비슷해졌습니다. 언제나 투자가 많았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JDI가 삼성을 목표로 중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했습니다. 늑대 2마리가 연합한다고 호랑이를 상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감소하거나 기업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지금이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투자와 이탈 균형이 급격히 무너질 만큼 더는 세계에 인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중국은 중국다운 짓을 계속할 듯하고 이 정도가 중국의 한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 외교는 당분간 험난한 여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가 세계의 경제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아시아의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그 한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길 원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코로나로 세계 경제, 외교, 군사에서 급격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른 나라가 중심이 된 그 경랑의 한가운데에 뛰어들면 소모품이 되어 익사합니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외교로 분쟁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미중 관계를 대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 문제로 국민은 의외로 차분한데 언론이 군부를 좀 과하게 짚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감축이나 철수에 대하는 모습만큼 미국 협상카드로서 주한미군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러기에는 민족적 자존심과 경제 군사적으로 너무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고마웠고 행복하시길 하는 것이 우리 국격에 맞고 우리 국민 수준에 어울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